반도체 소자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가 제 10강인가요? 10번째 강의 시간에 유도했던 그 density of states에 대해서 좀 보충되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1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 페이지 11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3-16의 B식이 있는데 전자의 농도 N0는 NC 곱하기 exponential KT분의 EC 빼기 EF에서 여기에 이 NC라는 것이 2배의 2파이 mn effective mass KT 나누기 H바의 제곱에 2분의 3승인데 여기에 이 effective mass mn 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책에 보면은 mn effective mass는 예 2분의 3승은 6배의 mt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다.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2분의 1승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요 mn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처음 보는 표기 방법일 텐데 문자일 텐데 ml과 mt longitudinal effective mass와 transverse effective mass의 이런 표현식으로 된다는 것이 책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식인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수준의 사실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원 1학년 때 반도체 소자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그때 배우는 강의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또 뭐 학부 때 이런 걸 배워도 뭐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미 잘 배웠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germanium, germanium의 EK relation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실리콘 EK relation이고 이게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EK relation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배운 대로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으면은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감마 포인트에 있다 그랬죠. 그죠? 감마 포인트에 있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100 디렉션 그래서 이 밸리를 X 밸리라고 그랬었죠. X 밸리에 놓이게 되고 germanium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111 디렉션 여기를 L 밸리라고 그랬었죠. L 밸리에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존재한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여기까지 다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effective mass M 스타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effective mass 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했는가 하면 자, 원래 완전한 자유전자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K 사이의 릴레이션이 EK 릴레이션이
EK 릴레이션이 포물선을 그리죠. 그죠? 그래서 E는 EM분의 H 바의 제곱 K의 제곱의 꼴로 표현이 돼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 커브죠. 그죠? 이게 만약에 2디멘셔널하게 그린다면 폼을 면이 될 것이고, 그죠? 3디멘셔널하게 그리면 머릿속으로 이제 4차원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상상하기 좀 힘들지만, 일종의 하여튼 파라볼라를 나타내는 어떤 커브가 될 겁니다. 그죠? 포물선 혹은 포물면, 포물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럼 이런 관계, EM분의 H제곱 K제곱의 관계를 갖는, 그래서 1D 같으면 그냥 K고 2D 같으면 KX, KY 성분, 3D 같으면 KX, KY, KG 성분을 갖는 EK 릴레이션을 갖게 돼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라티스 속에 있는 전자가 갖는 EK 릴레이션은 이런 EK 릴레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변형된 모습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 라티스의 각 격자점에 놓여 있는 아톰들이 전개를 만들어서 일렉트론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영향을 줘요. 비록 그 일렉트론이 아톰으로부터 속박되지 않고 이온화가 돼서 전기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한 캐리어로서의 전도를 위한 도전 수송체로서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내에서 격자점에 박혀있는 아톰들로부터 어떤 포텐셜을 느껴가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퀀텀 웰 프로블럼이었죠. 퀀텀 웰 프로블럼. 그죠? 피어리어딕하게 배열되어 있는 아톰으로부터 어떤 전개를 느끼는 일렉트론들이죠. 그래서 그 전개를 느끼는 일렉트론의 EK 릴레이션을 구해놓은 게 이거였어요. 이거. 그죠?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렇고,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경우는 이렇고, 저메늄의 경우에는 이런 EK 릴레이션을 갖는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전이를 하게 되면 컨덕션 밴드의 가장 미니멈인 밸리에 머무르게 될 것이므로, 갈륨 아르세나이드 경우에는 전자가 감마 밸리에 머무르게 되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X 밸리에 머무르게 되고, 저메늄 같으면은 L 밸리에 전자가 머무르게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감마 밸리에 전자가 머무를 적에는 전자의 EK 릴레이션이 상당히 파라볼릭해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스피어, 구가 됩니다. 구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반면에 실리콘의 경우에 이렇게 X밸리의 전자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X밸리에서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타원체가 돼요. 구가 아니고 타원체. 일립소이드가 됩니다. 저메늄의 경우에도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L밸리에 있는데 L밸리의 전자가 머무를 적에도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일립소이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K축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10강 10번째 강의를 할 적에는 어펜딕스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갈륨 아르세나이드라는 세미컨덕터를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즉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감마 포인트에 있는 밸리에 머무를 경우, 즉 컨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9일 때를 우리가 하나의 예로 해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실리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9가 아니고 일립소이드인 경우에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계산을 한번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됐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상당히 좀 어드밴스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강의 내용이 약간 대학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강의 교재라서 한자가 섞여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참고로 보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대부분의 강의에서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은 컨덕션 밴드에 감마, L, X 포인트를 두고 실리콘의 경우에는 100 방향의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있다. 그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으면은 감마의 최소가 된다. 다 얘기를 했죠? 앞부분 다 얘기를 했습니다. Constant Energy Surface인데 가령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밸리에 전자가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KX, KY, KZ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가장 제너럴한 익스프레션이 뭔가면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을 기준으로 해서 2차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2차식으로. 전도대 컨덕션 밴드의 최저점 부근에서 에너지는 포물면의식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그 표현식은 A, K1제곱, K2제곱, K3제곱, K1, K2, K3. 선생님이 이 강의 노트에서 K1, K2, K3라고 쓴 거는 KX, KY, KG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축을 K1, K2, K3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K1, K2, K3는 에너지 밴드의 최저점을 기준점으로 한 좌표축입니다. 그죠? 2차식 포물면이기 때문에 2차식의 표현이 돼요. 그죠? 그런데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코멘트한 것처럼 감마 밸리에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있으면서 컨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구형을 이룹니다. 스피어를 이루어요. 구를. 컨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반면에 실리콘의 경우에는 하나의 위그너사이트 셀 기억합니까? 다이렉트 레티스에서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을 생각을 하고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의 격자점과 격자점 사이를 2분의 1로 나누는 면들을 이어서 만드는 가장 최소 단위의 K-스페이스에서의 셀을 위그너사이트 셀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위그너사이트 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위그너사이트 셀 안에 실리콘의 경우에는 X방향으로 잘 보세요. X방향으로 컨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하나의 위그너사이트 셀의 구 모양의 컨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여기 존재를 하는 반면에 실리콘의 경우에는 컨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타원체 모양을 하고 있고 100 방향, X방향이죠. X방향으로 등가적인 게 100 방향이 뭐예요? 이 사면체의 면을 수직으로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그게 등가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가 등가적으로 다 동등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일립소이드가 존재를 합니다. 실리콘의 경우에 이게 지금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한편 germanium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111 디렉션이 있죠. 111 디렉션. 그걸 L 방향이라고 불렀죠. L 방향은 등가적으로 동일한 것이 8개가 있어요. 8개. 그죠? 8개.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립소이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메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그너사이트 셀 속에 존재하는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요 전체 일립소이드 가운데에서 반만 걸쳐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8개 중에 반씩만 안에 존재한다 라고 카운트하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리콘이고 이게 갈륨 아르세나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리콘이 더 관심이 있으니까 실리콘 쪽으로 볼 것 같으면은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100 방향에 균등한 6개의 방향에 각각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 일립소이드 형태의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6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리콘의 경우와 이때 실리콘의 경우와 저메늄의 경우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걸 잘랐을 적에 단면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죠?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감마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의 단면이 구의 모양이죠. 이렇게 구의 모양. 그죠? 구의 모양. 실리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최저점이 감마 포인트에 있으며 감마 주위에는 균일 에너지 서피스가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스페리컬한 모양을 가지므로 스피어이기 때문에 2m분의 h제곱의 k1, k2, k3가 얘네들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치환을 해도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 놓고 2m분의 h제곱, k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되겠어요? 이게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우리의 해법이었죠. 왜?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편 실리콘이나 저메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은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X밸리에 있고 저메늄은 L밸리에 있는데 X밸리의 최저점과 L밸리의 최저점에서는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스피어, 구가 아니고 일립소이드, 타원체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타원체식을 써야 돼요. 타원체는 뭡니까? AK1제곱 더하기 B의 이쪽 두 쪽 방향은 균등한 거죠. 다른 쪽은 다르고 여기를 우리가 장축, 여기를 단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타원체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2분의 h제곱분의 ml분의 k1제곱 mt분의 k2의 제곱 더하기 k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단축 방향, 트랜스버스 방향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장축 방향, ml 방향이라고 그러죠. 런지튜디널 방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K1은 타원체의 장축이고 K2와 K3는 서로 직교하는 단축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타원체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가 뭐 단면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K1 축이고 이 축과 이 축이 K2 축, K3 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MT라는 게 뭐예요? 원래 우리가 effective mass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h 바의 제곱을 d 스퀘어 e dk 두 번 미분한 거였잖아요. 그죠? 두 번 미분한 거라고요. 그럼 이게 두 번 미분을 할 적에 미분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어떤 이 점에서 미분을 할 적에 타원체의 표면에서 미분을 할 적에 이 축 방향으로 미분을 두 번을 하면 뭐가 나와요? ML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원체의 수직 방향으로 트랜스버스한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매스가 MT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미분을 하나 이쪽 방향을 미분을 하나 어느 쪽 방향을 미분을 하나 똑같아요. 미분값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실리콘이나 저메늄 같이
constant energy surface가 타원체를 이룰 적에는 우리가 미분을 이쪽 방향으로 할 때와 이쪽 방향으로 미분을 할 적에 분명히 미분값이 달라요. 기울기도 다르고 곡률도 다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effective mass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미분을 할 적에 축방향으로 미분했을 때의 m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ml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수직 방향으로 미분했을 적에 미분값을 우리가 m transverse mt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mt. 그걸 갖다 우리가 transverse effective mass ml을 longitudinal effective mass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왔던 이 여기에 그 MLMT가 뭔지 이제 알겠죠? longitudinal 방향으로의 미분, 그 다음에 transverse 방향으로의 미분입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한편 밸런스 밴드 쪽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밸런스 밴드 쪽에 전공에 대한 density of states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보세요. 강의할 적에 컨덕션 밴드의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되는 점이 각각 달랐어요. 갈륨 아스나이드는 감마, 또 실리콘 같으면은 X밸리, 제르메늄 같으면 L밸리 그랬는데 제르메늄이든 실리콘이든 갈륨 아스나이드든 다 같이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은 다 여기에요. 그죠? 감마 포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 포인트에 있으니까 뭐예요?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구의 모양을 띄우겠죠. 다행스럽게. 그래서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지점 부근에서의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는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스피어를 이룹니다. 구를 이룹니다. 조금 안심이 되죠? 구를 이룹니다. 구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 모양은 약간 찌그러진 형태의 구의 모습을 이룬다. 그래서 약간 찌그러진 형태의 구의 형태를 이룬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를 중심으로 한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 식을 가장 일반화된 구의 방정식 이걸로 써놨어요. 2n분의 h제곱에 a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k제곱 c제곱에 랄랄랄라.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일반화된 구의 방정식이죠. 찌그러진 구의 방정식이에요. 찌그러진 구의 방정식. 그죠? 그리고 스플릿 오프 된 밴드에서의 에너지 서피스는 뭐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시험 문제에 중간고사에 어떤 이런 K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주고 이 K에 대한 익스프레션으로부터 effective mass를 구하라.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족보를 보시면.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실리콘의 경우에 론지튜디널 방향으로의 매스, 또 트랜스버스 방향으로의 매스, 방향으로의 두 번 미분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론지튜디널 방향으로의 이펙티브 매스는 0.9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트랜스버스 이펙티브 매스는 0.19 굉장히 가볍죠? 0.19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을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죠? 이 계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는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요구되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메늄도 L밸리에서의 L 포인트에서의 1 디렉션이죠. Constant Energy Surface 일립소이드를 장축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하면 1.588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방향으로는 0.0815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렇게.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런지튜디널 매스, 트랜스버스 매스라는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스피어니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0.067이 나옵니다. 두 번 미분을 하면. 됐어요?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 알겠죠? 실리콘은 트랜스버스 매스, 그 다음에 런지튜디널 매스 껴넣어주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바로 이게 나옵니다. 오케이?
홀, 전공의 경우에 세 개의 밴드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각각의 매스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각각의 밴드의 컨스턴트 에너지 서피스는 다 9일 테니까 방향성 없이 그냥 계산을 하게 되면 헤비 홀의 경우에 헤비 홀, 라이트 홀, 스플릿 오프 밴드의 홀 경우에 각각 매스가 0.537, 0.153, 0.234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0.51, 0.082, 0.154가 나옵니다. 하나는 헤비 홀, 하나는 라이트 홀이라고 불렀어요. 왜 헤비, 무겁다 그러고 하나는 라이트라고 그랬을까요? 짐작이 가죠? 곡면이 소뚜껑같이 널찍하면은 헤비 홀이죠. 완만하니까. 여기 뾰족하면 라이트 홀이죠. 하나는 스플릿 오프라고 그랬어요. 왜 스플릿이 됐으니까. 위에 중첩되어 있는 것 두 개에 대해서 요만큼 스플릿이 되어 있으니까 스플릿 오프 밴드라고 합니다. 스플릿 오프 밴드. 그래서 여기다 MSO 이렇게 썼죠. 스플릿 오프 써줄까요? 스플릿 오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heavy hole. 얘는 light, 가벼운 거죠. light hole. 얘는 longitudinal, 얘는 뭐예요? longitudinal mass. 얘는 뭐예요? transverse mass. 이런 거죠. 됐습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어펜딕스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는 그때 kx, ky, kz가 2파이분의 a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c분의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 뭐 여기까지는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LMN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수배가 된다. K 스페이스 내에서 허용된 K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억나죠? 바로 이게 density of states였죠. 근데 이때 density of states를 계산을 할 적에 우리가 무슨 가정을 했어요? E는 이러므로 이걸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가정 시험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constant energy surface가 뭐예요? sphere란 얘기죠. constant energy surface가 sphere란 얘기죠.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실리콘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방향성이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실리콘과 지오메늄의 경우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로 써야 돼요? 일립소이드로 쓰는 거죠. 그죠?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Mn이 바로 M이에요. 바로 갈륨 아르세나이드 경우에. 그런데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 식을 1-59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constant energy surface의 식을 얘를 다시 바꿔 쓰게 되면 이런 꼴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타원체의 방정식이죠. 이게 일립소이드의 방정식이죠. 맞습니까? 여기서 알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베타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잘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어펜딕스 공부할 적에 우리가 할 적에 K1, K2, K3 이게 사실 우리 선생님은 KX, KY,
KG 그랬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했어요? Constant Energy Surface를 생각했고, 이게 에너지 E에 대응되는 Constant Energy Surface고, 이번에는 에너지가 E 플러스 DE에 해당되는 Constant Energy Surface를 계산을 해가지고 요 껍데기, 쉘에 존재하는 K점의 개수를 전부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번에 우리 실리콘의 경우에는 저 그림을 사용하면 안 되고 KX, KY, KG에서 Constant Energy Surface가 9가 아니고 이제 뭐예요? 가령 이런 일립소이드예요. 그러면 요 처음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그림이 뭐예요? 에너지가 E일 때의 일립소이드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E 플러스 D일 때의 일립소이드가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할 껍데기의 최적은 타원체와 타원체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 껍데기 속에 KX, KY, KG가 몇 개가 있는지를 세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쉘의 최적이, 아까는 쉘의 최적이 뭐예요? 쉘의 최적을 가지고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쉘의 최적을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A분의 파이, B분의 파이, C분의 파이로 나눴잖아요. 단위 최적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타원체니까 타원체의 최적은 다르죠. 3분의 4 파이, 그러니까 9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이번엔 타원체니까 3분의 4 파이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3분의 4 파이 K 3승 이게 아니죠. 이게. 이건 9의 최적이죠. 9의 최적. 그래서 우리는 그래가지고 4 파이 K 제곱에 DK를 했잖아요. 껍데기의 최적을. 그죠?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옵니다. ML과 M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위그너사이트 셀 속에 컨스탄트 에너지 서피스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죠. 6개.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6개, 6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6개를. N 지금 I equal 6입니다. 6. 그래서 여기다 6를 집어넣게 되면 실리콘의 경우에는 effective mass, 실리콘의 effective mass는 6의 3분의 2승의 ml, mt의 제곱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로소 이 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ongitudinal mass 0.97과 transverse mass 0.19를 대입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전자의 effective mass mn이 나온 거죠. 1.08의 m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책에 처음 선생님이 이야기한 3-16의 B식입니다. 이 식. 됐어요? 마찬가지로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메늄에 대해서는 저메늄도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 왜 관심 있는 세미컨덕터는 아니지만 저메늄은 하나의 위그너사이트 셀의 콘스탄트 에너지 서피스 일립소이드가 몇 개가 있어요. 1 디렉션이니까 대각선 방향이니까 8개가 있어요. 사실은 8개가 있는데 하나의 셀 안에 그 8개의 일립소이드가 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이라고 쓰지 않고 8의 절반인 4를 쓰는 거예요. 4. 됐죠? 그래가지고 longitudinal mass랑 transverse mass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저메늄의 일렉트론의 effective mass를 0.55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mass 또 실리콘의 경우 매스는 이렇게 되죠. 이 매스를
density of states 여기 써 있네요. density of states effective mass라고 불러요. 용어를 외워두세요. density of states effective mass라고 불러요. 반드시 용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density of states effective mass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용어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또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인가 다음 시간 정도에 conductive effective mass라는 게 또 나와요.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density of states effective mass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좀 어렵지만 반드시 알면 여러분이 이해와 상상력을 넓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대학원 과정이지만 학부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밸런스 밴드의 경우에도 heavy hole, light hole, split up band hole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avy hole과 light hole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식을 두 번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linear 더하는 거니까 hole의 effective mass는 heavy hole의 mass와 light hole의 mass에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게 여러분 그 선생님이 나눠준 핸드아웃에 ML, MT, MN, MP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 식을 볼 것 같으면은 실리콘, 제르메늄,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density of states effective mass를 구해놨어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 density of states effective mass가 이렇게 되고 전공은 이렇게 되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스피어니까 윤회라고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하면 많은 깨우침이 있고 교과서에 읽을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고 집에 가서 반드시 샅샅이 읽고 잘 이해를 해서 이 density of states에 대한 계산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숙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경우에 선생님이 강의한 건 뭐예요? 지금 실리콘, 제르메늄 그래서 constant energy surface를 구가 아닌 타원체로 보았을 적에 density of states를 계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EM분의 H제곱 K제곱이라는 그 식을 이와 같이 구의 방정식을 쓰지 않고 타원체의 방정식을 쓴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선생님이 오늘 강의한 내용의 이 전공들은 다 3D 일렉트론이에요. 3차원의 degree of freedom, 자유도를 가진 입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숙제로 하는 건 뭐예요? 3D가 아니고 2D, 1D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K가 KX, KY, KZ가 아니고 KZ는 없고 KX하고 KY만 있는 거죠. 그래서 constant energy surface가 9가 아니고 이번엔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아니고 1이 되는 거죠. circle이 되는 거죠. circle. 2D 일렉트론 같으면. 그리고 만약에 실리콘의 경우에도 일립소이드, 타원체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타원이 되는 거죠. 타원. 그죠? 타원체가 되는 게 아니고 타원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전자의 degree of freedom이 3D냐, 2D냐, 1D냐에 따라서 또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또 숙제 선생님이 또 낸 게 이번에는 일렉트론이 아니라 E equal VK라는 관계를 갖는 어떤 입자다. 입자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전자와 전공 말고도 포톤이라는 것도 있고 광자라고 그러죠. 광자, 포톤. E는 K의 그런 관계에 있어요. 포물선의 관계가 아니라 리니어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입자가 있다. 이런 입자가 가지는 density of states를 계산해봐라. 가 숙제로 선생님이 어사인 해준 겁니다. 한번 다 깊이 생각을 해보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수업에 이어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 11강에서 12강이었나요? 요 전 번째 강의에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NI는 스퀘어 루트 NC NV의 익스포넨셜 EKT분의 밴드갭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NCNV를 대입을 하게 되면 2배 H제곱에 2파이 KT의 3half MN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 MP 전공의 이펙티브 매스 4분의 3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T분의 밴드갭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펙티브 매스 전공의 이펙티브 매스 계산을 했더니 좀 친숙하죠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온도 T에 대해서 한번 플롯을 했었어요. 그죠? 그 플롯한 그림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볼 것 같으면은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T축이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T를 그리지 않고 T분의 1을 그렸죠. T분의 1. 이걸 로가리즘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T분의 1에 대한 직선의 식이 될 때고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네거티브 슬로프를 갖는 그런 직선의 식이죠. T분의 1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를 로그를 취한 NI 값, 로그를 취한 거죠. 로그 10으로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커브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거티브 슬로프를 갖는 이런 직선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절대온도 300도 K 일적의 NI 값이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경우에 이렇고 실리콘의 경우에 이렇게 되고 저메늄의 경우에 이렇게 돼요. 여기 써있는 이 숫자는 선생님이 나눠준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그 테이블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코멘트가 한 것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한 거예요? 온도가 핫한 거죠. 핫.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콜드한 거예요. 핫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니까 이온화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겠죠. NI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이게 지금 다 이 강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까?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자, 이걸 공부하기 전에 자, 그러면 N-타입 세미컨덕터, N-타입 실리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N-타입 실리콘. 전자의 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복습을 잘한 학생들은 아이 선생님 그럼 또 물어봅니까? 전자의 농도는 N타입 실리콘에서 도펀트를 몇 개 집어넣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도너의 농도와 같게 되는 거죠. 내가 10에 15승으로 도핑을 하면 전자의 농도는 10에 15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전공의 농도가 몇 개냐? 그러면 아이고 저 복습했습니다. 매스 액션 로에 따라서 NI 제곱을 ND로 나눈 것만큼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는 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죠. 그런데 좀 더 사려 깊은 학생은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조금 그야말로 우리가 까칠하게 그거야 온도 T의 함수니까 온도가 절대 온도 0도 K일 경우에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은 0이고 온도가 이제 올라가서 300도 K가 되면 전자의 농도는 그때서야 비로소 ND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은 조금 세심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그죠? 온도의 함수니까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전자의 농도는 제로, 300도 K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ND 입니다. 라고 사려 깊게 얘기를 하겠죠. 이 학생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학생의 말이? 맞죠? 네.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죠? 온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대답을 하면 사실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볼 적에 온도의 함수예요. 마치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NI가 몇 개냐? 온도의 함수였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도우핑을 해도 N타입 실리콘 우리가 도우핑을 하더라도 전자의 개수가 뭐냐? 함부로 이렇게 쓰면 옳지 않아요. 네?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N0 역시 온도의 함수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취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T분의 온도의 역수분의 1, T분의 1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NI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NI를 그리지 말고 N0를 그리면 Majority Carrier Concentration NO를 그리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이 횡축에다가 T분의 1000을 그립시다. T분의 1000? 1000을 왜 곱한다 그랬어요? 1000을 안 곱하면 300도 K면 0.003이 되니까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해놓으면 정수값이 나오니까 2, 4, 6, 8, 10, 12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10, 8, 6, 4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O를 단위는 뭐죠? 단위. per 세제곱센티미터겠죠. NO를 T분의 1000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아까 이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300도 K 상온에서는 이 레인지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몇 개냐? 그러면 그냥 ND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 그걸 뭘 이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응? 만약에 10에 15승 도우핑했으면 10에 15승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이 학생 여기 있던 이 학생은 좀 더 이제 사려 깊게 그거야 상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온에 있을 적에는 10에 15승이죠. 그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온도가 매우 콜드해지면 매우 추워지면 아톰들의 주위에 있는 전자들이 전부 얼어붙어가지고 그야말로 프리즈 아웃 돼가지고 캐리어가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0이 될 테니까 그 커브를 그려라. 그러면 아마도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냐. 그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0을 향해서 가는 거죠. 0을 향해서.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프리즈 아웃 됐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프리즈 아웃. 그죠? 프리즈 아웃.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엄청 더워졌다. 예? 엄청 더워요. 적도지방에 해서 반도체 디바이스를 동작을 시켜요. 적도지방 엄청 덥죠? 온도가 엄청 더워요. 그러면 엄청 더우면 여기 컨덕션 밴드 레벨, 이게 밸런스 밴드 엣지 이렇게 되면 포밀 레벨이 지금 이쯤 있는데 이게 도너 레벨이에요. 도너 레벨 선생님이 이게
donor 레벨이 있는데 전자들이 이렇게 donate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적도지방 같이 더운 데 가게 되면 서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받으니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엄청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가지고 밸런스 밴드에서 올라오는 전자의 양이 도너 레벨에서 주는 양보다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도너 레벨이 맥을 못 쓰죠. 거의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같이 작동을 하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반도체와 같이 전자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마치 뭐같이?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온도가 높아지면 끝없이 증가하듯이 이게 증가를 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엔도핑이 의미가 없이 마치 뭐같이 작동을 해요?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인트린직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freeze out region. 그죠? 여기는 이제 평범하게 세미컨덕터가 작동을 하는 extrinsic region이죠. 됐어요? 여기가 보통 통상 우리가 작동시키는 온도 범위죠. 온도가 너무 뜨거워진 거고, 그죠? 여기는 얼어붙은 것이고. 그래서 가령 반도체 디바이스를 보드에다 꼽아가지고 회로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인공위성에 탑재해가지고 하늘 위로 올려요. 그러면 그 인공위성이 태양을 받을 적에, 태양을 향해 있을 적에 높은 에너지로 이런 영역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인공위성이 지구의 그러니까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프리즈 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프리즈 아웃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은 거의 다 이런 온도 레인지에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 교과서 다시 잘 그려놓은 거죠? 교과서 피겨 3-18 도를 볼 것 같으면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저로가 뭐의 함수예요? 온도의 함수다 라는 신중한 생각을 갖기를 바래요.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느꼈어요? 아, 도우펀트가 전자를 다 내줄 거냐, 하나씩 다 도네이트해서 전자를 만들어 줄 거냐, 즉 이온화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온도의 함수죠. 온도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선생님이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면 요즘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기 다시 한번 써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잘 보이죠? 밑에 내가 ND만큼 도핑을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온화되는 도우펀트, 이온화되는 도너의 양은 10의 15승을 도핑을 했을 적에 얼마만큼이 이온화가 될 거냐? 그래서 ND 플러스 이온화가 되느냐? 일렉트론을 내놓으면 도너 자체는 양이온이 되죠? 양이온이 돼요. 하면은 이런 표현식으로 돼요. 1 플러스 GD, GD를 우리가 generously라고 그래요. 얘를 degeneracy라고 그래요. GD 곱하기 exponential EF 포뮬 레벨의 위치 빼기 도너 레벨의
위치. 이 표현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의 함수예요? 온도 T의 함수예요. 도너 레벨의 위치, 포밀 레벨의 위치. 의 함수이고. GD는 2입니다. 2. 마찬가지로 억셉터 이온 중에서 몇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음이온화 되겠느냐. 억셉터는 자기 자신이 전공을 내주면 음이온이 되죠. 음이온.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GA의 이런 식이에요. 억셉터 에너지 레벨, 포밀 레벨. GA는 4입니다. 되겠어요? 됐죠? 자,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compensation and charge neutrality. compensation이 우리말로 뭡니까? 보상이죠. 보상. 그러죠. 보상. charge neutrality. 전기적 중성이라고 할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 텐데, 이 예를 보면 깨끗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세미컨덕터가 있어요. 이게 P타입 실리콘이. 내가 도핑을 NA를 10에 15승 로 도핑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야, 여기서 전공의 농도가 얼마냐? 아,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냥 참고 300도 K라고 가정을 하면 전공의 농도는 얼마? 뭐 10에 15승. 전자의 농도 몇 개냐? 매스 액션 로에 따라서 NI 제곱을 10에 15승으로 나눠서 뭐 대충 10에 5승.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1.25 곱하기 10에 5승인 거니까요. 그죠? 2.25네, 2.25. 1.5 곱하기 1.5는 2.25죠. 그런데 이 P타입 실리콘에다가 이 엔지니어가 방법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이만큼을 여기다가 비소를 때려 넣었어요. 비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여기다가 마스크를 놓고 마스크를 놔서 여기를 가리고 위에서 비소 아톰을 막 때려 넣습니다. 가속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면 되냐면 비소 아톰을 돌팔매에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뱅뱅뱅뱅뱅 돌리다가 손으로 탁 놔요. 그럼 돌이 확 날아가잖아요. 그렇듯이 비소 아톰이 뱅뱅뱅뱅 돌다가 확 하고 날라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실리콘 아톰에 와서 꽝 부딪히겠죠. 여기 비소가 베끼겠죠. 여기 와서. 비소가 베껴. 그죠? 이런 방식의 기술을 나중에 배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아이언 임플란트라 그래요. 이온을 임플란트 주입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확 에너지를 줘가지고 빵 에너지 줘가지고 막 가속을 시키다가 샥 들어오게 해가지고 팍 박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온 주입이라 그래요. 이온 주입. 이온 주입 그래요. 아이언 임플란트라 그래요. 이온 임플란트. 비소를 박아 넣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비소를 지우겠습니다. 비소를 박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비소를 박아 넣은 결과 몇 개를 박아 넣는가 하면 비소를 ND를 10에 17승계를 박아 넣었어요. 세제곱센티미터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까만색으로 칠한 요 부분 안에는 지저분해질까봐 쓰지 맙시다. 요 지금 요 영역 안에는 도너가 10에 17승계가 있고 원래 억셉터가 또 10에 15승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면 선생님의 다음 질문은 여기 요 안에 전자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으면 몇 개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전자의 개수가 10에 17승계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10에 17승계의 전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전공들이 15승계가 있으니까 얘와 얘가 캔슬 돼가지고 전자는 10에 17승계 빼기 사실은 뭐예요? 10에 17승에서 10에 15승계를 뺀 것만큼 전자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얘는 approximately 10에 17승이에요. 컴펜세이션이 된 거죠. 전공의 개수는 몇 개? 1.5 곱하기 10에 10승의 제곱을 10에 17승으로 나눠서 approximately 10에 3승계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은 전자가 몇 개? 10에 17승계. 전공은 10에 3승계. 여기에는 전공이 몇 개? 10에 15승계. 전자가 10에 5승계만큼. 이런 개념을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차지 뉴트럴리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포화성 이퀘이션을 알고 있어요? 포화성 이퀘이션? 포화성 방정식? 포화성 이퀘이션. 뭐죠?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우를 뭐라 그래요? 이 로우를 최적 전하 밀도라 그러죠. 볼륨, 차지 볼륨 덴시티, 최적 전하 밀도. 그러죠. 단위는 꿀롱 퍼 세제곱센티미터죠. 세미컨덕터 내에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반도체에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전자. 그죠? 전공. 그죠? 전공.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죠? 전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도너. 도너가 뭐예요? 비소 같은 아톰? 비소. 예? 비소. 이런 아톰들은 전자를 내놓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뭐가 돼요? 양이온이 되겠죠. 맞아요? acceptor. 붕소 같은 것들이죠. 얘들 전공을 내놔요. 그럼 자기 자신은 뭐가 돼요? 음이온이 돼요. 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단지 위에 있는 이 전자 전공과 밑에 있는 도너 억셉터의 차이점은 뭐예요? 위에 있는 놈들은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움직일 수 있죠? 모바일 해요. 그죠? 반면에 얘네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얘들은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픽스트 차지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기는 띄고 있어요. 전기를 띄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화성 이퀘이션에 여기 이 로는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공,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 양의 전기를 띠는 노나, 이온화된 노나, 음의 전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